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 바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티커 U입니다. 네, 유니티 게임 엔진 회사로 다들 아시지만 사실 파보면 파볼수록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회사죠.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유니티라는 회사가 단순 게임 개발 도구를 넘어서는 실시간 3D, 그러니까 RT3D 기술 플랫폼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영화나 자동차 설계, 건축 시뮬레이션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요. 그렇죠. 기술력 자체는 정말 대단한데 근데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 시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유니티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을 아주 다각도에서 긍정적인 면과 또 신중하게 봐야 할 면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유니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니티가 어떤 회사인지 그 핵심 경쟁력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2004년에 덴마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중심에 딱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렇죠.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케이스죠.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또 방대한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에셋스토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에셋스토어가 생태계의 핵심 중 하나죠. 개발자들이 필요한 그래픽이나 사운드, 코드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개발 시간을 확 단축시켜주고요. 또 자기 에셋을 팔아서 수익도 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강력한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유니티를 사용하고 정보를 교류하니까 이게 또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점은 확실히 경쟁사인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과 비교했을 때 유니티가 좀 더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용자 풀이 넓다는 거.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유니티 AI 출시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아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뮤즈나 센티스 같은 도구들을 통합해서 개발자들이 더 쉽게 AI 기능을 게임이나 앱에 넣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AI 통합 움직임은 확실히 주목할 만해요. 개발 편의성을 높여서 더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이겠죠. 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이 단순히 게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자동차, 건축, 제조 정말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XR 기술을 자동차 생산 라인에 적용해서 설계나 검증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례 같은 거요. 이게 유니티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생산 주기를 줄인다는 건 엄청난 비용 절감이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리더십이나 그 넓은 활용 분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이 뛰어난 기술력, 이 넓은 적용 범위가 과연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아, 수익 모델 말씀이시군요. 네, 유니티의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일단 개발자들을 위한 라이센스가 있죠. 무료 퍼스널 버전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용 프로 플랜까지 기능이나 지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요. 개발 규모나 팀 크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네.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 예를 들면 자동차나 건축 같은 곳에 특화된 라이센스도 따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셋스토어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떼가죠. 보통 12%에서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에셋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그것도 꽤 클 것 같은데요? 규모가 상당하죠. 그리고 또 게임 안에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내는 유니티 에즈, 여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개발자랑 나눠 갖는 모델도 있고요. 또 유료 분석 도구, 유니티 애널리틱스 같은 걸 제공해서 게임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돈을 받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정말 다양하네요. 어떻게 보면 수익원을 다각화해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그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원이 다양한 건 좋은데 과연 각각의 수익원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에셋스토어 수수료나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기 변동에 꽤 민감할 수 있거든요. 게임 시장이 좀 주춤하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아, 외부 요인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경영진의 잦은 교체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도 바뀌었고 CTO,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고위 임원들의 잦은 교체는 글쎄요. 회사가 정말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착실히 올라서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내무적으로 전략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거나 좀 혼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거든요. 경영진의 안정성 문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기술력은 좋은데 그걸 사업적으로 안정되게 끌고 가는 리더십에 대한 물음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방향을 잘못 잡거나 실행력이 떨어지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 좋다 이걸로만 평가하기에는 좀 위험 요소들이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물음표의 답을 찾으려면 역시 최근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2025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됐었죠? 네, 얼마 전에 발표됐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먼저 좀 짚어보자면 1분기 실적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수익성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 자체는 4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줄었어요. 네, 매출 감소. 그게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이건 회사가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 속내용인데요. 조정 EBITD,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체감 전 영업이익. 이게 핵심 사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 그렇죠.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조정 EBITD가 8,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 예상치였던 6,490만 달러를 훨씬 아주 크게 웃도는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6.3%나 증가한 겁니다. 이익률도 17%에서 19%로 개선됐고요. 와,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상회했다고요? 8,400만 달러 대 6,490만 달러면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어저스티드 EPS도 0.2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 역시 시장 예상치였던 0.12달러의 딱 2배입니다. 이것도 서프라이즈죠. EPS도 더블 스코어라 확실히 수익성 지표는 시장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네요. 네, 그리고 GAAP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 순손실도 2억 9,100만 달러에서 7,800만 달러로 아주 대폭 축소됐습니다. 손실 규모가 확 줄었죠. 게다가 영업 현금 흐름이랑 잉여 현금 흐름 FCF 모두 흑자로 전환했어요. 이건 회사가 비용 통제를 정말 잘하고 있고 운영 효율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네요. 순손실 축소폭도 크고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선 건 긍정적인 신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 좀 더 보면 크리에이트 솔루션스,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도구 쪽이죠. 이 부문 안에서 구독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체 부문 매출의 80%를 차지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안정적인 반복 매출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구독 매출이 중심이 된다는 건 확실히 좋은 거죠. 예측 가능성도 높고 고객 락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AI 기반의 새로운 광고 플랫폼 유니티 벡터 있잖아요. 이걸 조기에 출시했는데 초기 성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걸 도입한 게임들에서 설치율이나 인앱 구매가 15%에서 20% 정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유니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유니티 벡터의 초기 성과 그 부분은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15에서 20% 증가는 꽤 인상적인 숫자인데요. 이게 지속될 수만 있다면 그로우 솔루션스 쪽의 반등을 이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은 유니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핵심 사업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의 성과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돈 조정 EPDI나 EPS, 흑자 전환된 현금 흐름, 구독 매출 성장, 벡터의 초기 반응까지 다 좋은 소식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네. 이 화려한 수익성 지표 이면에 있는 그 매출 감소를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총 매출이 6% 감소한 것도 그렇지만 핵심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트 솔루션스가 마이너스 8%, 그리고 그로 솔루션스, 즉 광고나 분석 도구 쪽도 마이너스 4%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핵심 사업부까지 역성장을 했다는 점. 네, 물론 회사에서는 포트폴리오 재편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비주력 사업을 쳐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시장은 그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안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좋은 수익성 지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당일 유니티 주가는 오히려 0.88%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 그랬었죠.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긴 했어요.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였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 하고요. 그게 바로 시장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개선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 즉 외형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 아닐까요? 아무리 이익률이 좋아져도 파이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깎일 수밖에 없죠.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결국 기업의 가치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조정 EPS가 예상치의 2배였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전년 동기 0.28달러랑 비교하면 14.3%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보다는 주당 순이익이 줄었다는 거죠. 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했군요. 그 부분은 미처 짚지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이라는 게 만약 그 원인이 주로 공력적인 비용 절감에만 기인한 것이라면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매출 성장 없이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분기 실적은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결과였다고 봐요. 확실히 그렇게 양면을 다 보니 해석이 달라지네요. 수익성 개선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탑라인 성장이 꺾였다는 점, 그리고 그 개선 폭도 전년 대비로는 줄었다는 점,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분기, 즉 2025년 2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죠. 8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여전히 좀 신중한 편입니다. 2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2분기 매출 컨센서스를 보면 대략 4억 2,500만 달러에서 4억 2,700만 달러 수준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2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또다시 약 5%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 2분기에도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군요. 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당순 손실, EPS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0.25달러에서 마이너스 0.28달러 사이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건 작년 2분기보다는 손실폭이 줄어드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적자 폭은 줄어들지만 흑자 전환은 아직 멀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 경영진이 직접 제시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보면 4억 1,500만 달러에서 4억 2,500만 달러 사이예요. 애널리스트 예측치보다 약간 더 보수적인 수준이죠. 이건 역시 매출 감소 추세를 회사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고요. 회사 가이던스마저도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니 확실히 단기적인 전망이 밝지만은 않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투자 의견 컨센서스도 보유, 홀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외치기보다는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최근 주가 상승이 실제 펀더멘털 개선 속도보다 좀 앞서 나간 거 아니냐? 약간 고평가된 거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시선이 아직은 좀 차갑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점을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2분기 매출 감소 전망, 이건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예견된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선택과 집중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겪는 성장통 같은 거죠.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회사가 함께 제시한 2분기 조정 EBITDA 가이던스라고 봅니다. 아, 조정 EBITDA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했죠? 7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매출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7천만에서 7,500만 달러.
1분기 실적 8,400만 달러보다는 좀 줄어드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1분기 때처럼 2분기에도 실제 결과가 이 가이던스나 시장 예상치를 또다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유니티의 전략, 즉 핵심에 집중하고 수익성을 강화하는 전력이 정말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만약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요. 그러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비용 통제 능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역시 유니티 벡터입니다. 1분기에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분기 실적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벡터가 정말로 광고 효율을 높여서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수익 증대를 가져다 준다면 그로우 솔루션 부문의 성장세가 반전될 수도 있어요. 이게 유니티 전체의 성장 스토리를 다시 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벡터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중요하겠군요. 그로우 부문의 매출 비중도 꽤 크니까요. 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일부는 바로 이 유니티 벡터의 잠재력, 그리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스의 안정적인 구독 사업 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 숫자보다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 과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인 거죠. 물론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죠. 하지만 여전히 다수에게는 보유라는 점, 그리고 연속적인 매출 감소라는 현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니티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긍정적인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현재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수익성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이런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특히 조정 EPS와 EPS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현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네, 수익성 지표 개선은 뚜렷했죠. 그리고 유니티 벡터와 같은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 또 견고한 구독 기반 매출은 미래 성장을 위한 아주 단단한 발판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출 감소는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한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자면요. 역시 연속적인 매출 감소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실제 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이나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보유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네,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죠. 그리고 수익성 개선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탑라인 성장, 즉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결국 유니티가 가진 그 뛰어난 기술적 리더십을 어떻게 확실한 재무적 성장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기술력을 수차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말로만 우리 기술 좋아요가 아니라 그걸로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벌 겁니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네,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해보면 유니티는 실시간 3D 기술과 AI 분야에서 정말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익성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 사이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 그리고 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것과 함께 계속되는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2분기 실적, 그리고 특히 유니티 벡터와 같은 신규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유니티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 점을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네, 향후 몇 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겠죠? 네, 오늘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제시된 정보가 실제 전문가의 견해와 다를 수 있고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시에는 반드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